건강TV의 강영훈입니다. 날 더운데 잘 지내시죠? 건강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양제 뭐 드십니까? 저도 뭐 먹는 거 많습니다. 오마비, DCU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먹고 다른 거 뭐 요즘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귀가 솔깃합니다. 근데 이게 영양제 중에 꼭 필요한 게 특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비타민 D랑 칼슘제 아닙니까? 지금도 나 이거 먹었는데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100세 시대 여러분들의 튼튼한 뼈 건강을 지켜주고 다양한 영양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실 부산 당리동에 위치한 건강내과 의원의 허진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건강내과 원장 허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허선, 허미 아닙니다. 허진, 진선미 중에 진이니까요. 예, 뭐 이런 의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원장님, 네. 칼슘과 비타민 D 이거 뭐 영양제 코너에 가면 항상 있고요. 네. 뭐 뿐만 아니라 우리 뭐 올리브영 같은 데 가도 항상 여기 같이 세트로 묶여 있어요. 네. 쿠팡 들어가도 그렇고 네. 이게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길래 같이 세트로 묶이고 또 많이 또 드시는지. 네. 예. 칼슘은 잘 아는 영양소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칼슘은 꼭 섭취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네, 네. 예, 비타민 D 없이 칼슘을 복용할 경우에는 장에서 5에서 10% 정도밖에 흡수를 못하지만은 비타민 B가 들어가야만 50에서 70%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없이 칼슘만 복용할 경우에는 칼슘을 잘 흡수하지 못하고 섭취한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 요르결석 같은 게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대로 우리가 복용하고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모든 것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100세 시대 여러분들의 튼튼한 뼈 건강을 응원하는 우리는 건강 튜브. 자, 원장님. 근데 이제 그 병원 이름이 건강내과잖아요. 네, 네. 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장명을 하셨는지. 건강을 제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예, 예. 이름을 건강내과로 지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인데. 네, 그렇죠. 네. 칼슘과 비타민 D 같이 묶여야 되는 세트긴 한데 네, 근데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햇볕을 떼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칼슘은 우유 마시고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우리가 건어물상 가면 칼슘의 왕, 네. 멸치 같은 거 먹으면 되고 네. 이게 근데 따로 먹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칼슘은 예, 예.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우유 잘 드세요? 우유 뭐 좋아합니다. 우유, 네. 예, 예. 그리고 멸치. 아, 멸치는 조금.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칼슘이 하루에 필요한 양이 보통 한 1000mg입니다. 예, 예. 근데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유, 치즈, 요플레 이런 걸 잘 먹기 때문에 먹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가 가능합니다. 네, 네. 근데 보통의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50세 넘어가지고 우유 하루에 2팩씩 마시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죠. 네, 네. 그럴 경우에는 필요한 양을 영양소로 섭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 예. 이거 뭐 우리 저 젊은이들은 그냥 떡볶이 시키지 말고 저기 치즈 떡볶이 시키고 아빠들은 안주 먹을 때 저기 마른 멸치 고추장에 좀 찍어 먹는 거 예. 그런 거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예. 예. 비타민 D는 네. 저는 진짜 밖에 조깅도 많이 하고 그렇죠. 햇볕 많이 맞거든요. 네. 햇볕 그대로 쐬면 그래도 좀 이게 보충되지 않습니까? 물론 비타민 D를 음식에서 한 10%, 햇볕줄 한 90% 정도를 우리가 이제 필요한 만큼을 보충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사실 보통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아. 네. 일단은 비타민 D를 이제 피부에서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햇볕을 충분히 쐬야 되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선크림 같은 거를 발라서도 안 되고 잠깐 선크림 바르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선크림 바르고 나가야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선크림 안 바르고 나가야지 비타민 D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계절적으로 볼 때도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4월에서 11월 달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합성이 가능한데 겨울철에 전부 다 옷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힘들죠. 아, 먹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기준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네, 보통 우리 성인들한테 권장하는 용량이 800에서 1000mg 정도입니다. 칼슘이요? 비타민 비타민 D가 네. 800에서 1000. 그렇죠. 예, 예. 그 정도 적정량을 보고 그렇죠. 나한테 필요한 용량을 영양제에서 먹는 거. 그렇죠. 네. 두 개를 같이 먹어야 된다. 같이 드셔야죠. 무조건. 예. 예. 그러면 이게
두 성분을 특히 신경 써서 챙겨 먹어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저는 뭐 마냥 우리 스태프들처럼 막 20대 막 예? 네. 이런 친구들은 안 먹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하루 필요량이 대부분 부족하긴 하지만 꼭 필요한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칼슘이 주 성분이 뼈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네네. 당연히 그러니 뼈가 약한 분들은 꼭 챙겨 드셔야겠죠. 네네. 예를 들어가지고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이 있는 환자들, 네네. 네 그런 환자들은 꼭 챙겨 드셔야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예, 우리 스태프들처럼 맨날 저기 실내만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좀 먹어라 안 되겠다. 그리고 우유나 이런 유당불내증 있는 사람들. 그렇죠. 네. 네, 그런 분들 저도 우유를 잘 소화를 못 시키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네. 그런 분들은 챙겨 드셔야 되는 거죠. 그냥 칼슘만 먹지 말고 무조건 비타민 D와 그렇죠. 함께 드시는 거. 네, 맞습니다. 근데 골다공증 진단 받았다면 이것만 먹어도 충분할까요? 어떻습니까? 예, 칼슘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맞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 뼈라는 것 자체가 가만히 있는 장기는 아닙니다. 늘 흡수, 녹아지고 네. 또 새로 만들어집니다. 네네. 이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파괴되는 속도가 더 빠른 경우. 그러니까 뼈가 결국은 점점점 구멍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원료도 필요하지만은 골다공증 약도 필요한 거죠. 뼈가 더 만들어지게 하는 약 혹은 흡수가 되는 것을 늦추는 골다공증 약 같은 게 같이 들어가야만 골다공증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듣고 계신 젊은 한 20대 정도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엄마 혹시 비타민 D나 칼슘제 좀 이렇게 미리 좀 잘 챙겨 드시는지 체크하시는 것도 진짜 효자 효녀로 가는 지름길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러면 골다공증 진단 받았다면 이거 2개 말고도 또 챙겨 먹어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물론 뼈를 구성하는 게 중요한 요소가 네네. 칼슘이긴 하지만은 마그네슘, 비타민 K, 다양한 필수 영양제도 필요합니다. 이 병원 가면 쫙 체크해 주실 거거든요. 그런 것들 진짜 성실하게 드셔야지만 더 튼튼하게 100세 시대 그 뼈 건강 유지하실 수 있다는 거. 일단은 몸에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나한테 자각 증상. 네. 칼슘, 비타민 D 부족하다. 딱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칼슘이 부족할 경우에는 골연화증, 네. 그리고 구루병, 그리고 골다공증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혈액속에 부족할 경우에는 마비 증상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섭다. 네.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에는 사실 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피 검사를 통해 가지고 비타민 D가 부족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피 검사는 병원에서 시행하게 되고 25 하이드록시 비타민 D 검사를 시행해 가지고 정상 범위는 30 이상일 경우는 정상이고 20 이하일 경우에는 부족. 네. 네,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먹어야지 좀 이렇게 뼈속으로 흡수가 가장 잘 들어갈지 또 궁금합니다. 비타민 D, 칼슘. 칼슘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위산이 나와야 됩니다. 예, 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식후 복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칼슘을 복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합제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간대는 언제가 괜찮아요? 사실은 저녁에 먹는 게 좋다고 하지만은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500mg 이상은 섭취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은 용량을 나눠 드시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 2개를 동시에 먹는 건 괜찮은데 네, 작은 용량으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나누어서 맞습니다. 예. 한 번에 들어가면 몸이 좀 놀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네.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칼슘 농도가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부작용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혈관 내에 칼슘이 침착할 수도 있고 석회화가 될 수 있어 네네. 심혈관 질환에 좋지 않기 때문에 나누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처방이 되는 거죠? 보험이 되는 거죠? 네, 아까 말했듯이 네. 골감소증 그리고 골다공증 환자들한테 보험이 되고 그 조기 폐경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뼈 골감소증 있는 경우에는 보험이 되기 때문에 네네. 병원에서 처방받아 드시는 게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어떤 제품이 좋은지 똑똑하게 고르는 꿀팁 이런 거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하루 필요한 권장량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권장량을 충족하게끔 그 용량을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영양제를 이 칼슘제와 비타민 D 말고도 많이 복용하고 계시거든요. 네. 사실 그 안에
칼슘이나 비타민 D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죠. 그 용량을 따져야지 지금 먹고 있는 영양제에다가 추가로 칼슘제와 비타민 D를 복용할 경우에는 가량으로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 과량이 네.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이게 그러면 그 칼슘하고 비타민 D 제제 중에 네. 처방하는 제제가 만약에 밖에 제품으로 나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어느 회사께 좀 좋습니까? 어차피 칼슘이나 비타민 D라는 것 자체가 성분이기 때문에 네.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네. 용량이 중요합니다. 용량. 그렇죠. 제품 뭐 품질은 다 중요하니까. 그렇죠. 예. 다 좋고. 그렇죠. 종류 구별하지 말고 뭐 이렇게 잘 네. 처방 받으시거나 구매하시면 양질의 또 칼슘과 비타민들을 네. 섭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칼슘의 종류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탄산 칼슘이 있고 구연산 칼슘이 있습니다. 아, 네. 탄산 칼슘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우리가 제품을 봤을 때 제일 많은 게 탄산 칼슘이고요. 탄산 칼슘. 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산이 있어야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식후에. 식후에 복용하는 게 네. 좋고요. 구연산 칼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산이 없어도 흡수가 잘 됩니다. 네. 예, 대신에 이제 용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 예, 탄산 칼슘 같은 경우에는 총 칼슘량의 40%가 있고요. 구연산 칼슘 같은 경우는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연산 칼슘을 복용할 경우에는 2배의 용량으로 예, 아. 함량을 이제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 그냥 탄산 칼슘 먹을래요. 네, 그렇게 안 드시면 먹고. 네. 예, 그게 훨씬 낫겠네. 예. 우리가 비타민 D랑 칼슘제를 먹는데 안 맞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 네.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가장 흔한 게 철분제입니다. 아, 철분제. 네, 여성들 그렇습니다.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철분제를 같이 복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칼슘의 흡수를 늦추기 때문에 네네. 먹는 간격을 한 2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혈압약 중에서 네네. 또 칼슘의 농도를 올리는 혈압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혈압약을 쓸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전문의 선생님한테 아니면 우리 허 원장님 같은 분한테 가가지고 그렇죠. 저 이렇게 먹습니다라고 네. 무조건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칼슘제를 복용하실 때는 네. 다니는 그 병원에 주치 쌤하고 의논해가지고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 예. 그 왜 옛날에 칼슘 이거 먹으면 막 결석 생긴다, 뭐 돌 생긴다 이런 네. 얘기도 있고 커피랑은 먹지 마라 이런 얘기도 네.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예.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은 오히려 결석이 더 잘 생깁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필요한 양을 드실 경우에는 예. 요로 결석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죠. 예. 과도하게 먹을 경우에도 또 결석이 잘 생깁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잘 알고 드셔야 되고요. 예, 예. 하지만 이제 기존에 결석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요로 결석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담당 주치쌤하고 의논해가지고 그 칼슘을 드셔야 됩니다. 커피랑 먹으면 뭐 칼슘 빠져나간다 이런 거는 근데 사실 빠져나가는 건 맞는데 우리가 한두 잔 마시는 커피 안 가지고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영향을 않습니다. 카페인 중독을 막 이만큼 그렇죠. 예. 이만한 솥에다가 네.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아니면은 뭐 우유를 조금 타가지고 라떼 형식으로 라떼 마시면 형식으로. 그렇죠. 예. 아 칼슘이네. 칼슘도 보충하고 예, 예, 그렇죠. 예. 아. 네. 아이스크림 라떼 괜찮네. 아이스크림 라떼. 괜찮네요. 이게 결석을 예방해 준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좀 벗어난 거라서 네. 예, 새로운 사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메가3 그다음에 술 먹으니까 저기 밀크시스, 네. 우로소대소 옥시콜린산 뭐 이런 거, 네. 우로사라고 불리는 거. 맞습니다.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해손 껍질로 만든 그런 게 있거든요. 피코마제로 제공한다고 되게 비싸게 네. 수입 재료인데 좀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아무튼 뭐 순환에 굉장히 좋대요. 뭐 진코민 이런 네. 것처럼 그것도 먹고 그다음에 유산균. 네. 저는 500원 정도 아침마다 500원 복용합니다. 네. 유산균. 네. 그걸 먹거든요. 근데 이걸 얘기할 때마다 그 닥터 지인들이 그걸 그렇게 먹을 필요가 없는데 왜 먹냐. 네. 그거 다 비싼데 이런 얘기 네. 많이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끔씩 외래에서 네. 환자들이 물어봅니다. 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이 약을 복용해도 되는지. 예,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받아 놓은 거는 드시고 네. 추후에는 그냥 안 드셔도 됩니다. 예. 엄한 돈을 많이 쓰고 있구나. 내가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내 건강검진표에 맞는 약을 선생님하고 협의를 하고 약이 아닌 건강기능식품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드시는 게 가장 좋은 결론이다. 그리고 부산 사하구나 서부산 쪽에 계신 분들은 이런 상담을 당리동에 건강내과위원회 허진 원장님한테 가서 네. 상담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칼슘제와 비타민 D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건티 OX 퀴즈. 와우. 귀엽게 이렇게 또 답변을 흔들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질문, 저도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에 칼슘제와 비타민 D를 열심히 복용하면 키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도움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X라고 생각하는데. 하나, 둘, 셋! X! 어느 정도 도움은 되죠? 일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안 되는구나. 네. 키가 자라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유전적인 요소겠죠. 그래서 칼슘하고 비타민 D만 보충을 한다 해가지고 키가 크진 않겠습니다. 여자분은 어떻게 좀 큽니까? 사실 저희 애들도 네. 하루에 우유를 2병은 먹이고 있는데 네. 저희 애들을 보더라도 키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 대신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네, 우리가 골다공증을 이야기할 때 골다공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골 밀도입니다. 아하. 네, 골 밀도가 근데 만들어지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 때 한번 만들어진 골 밀도는 평생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유를 많이 먹어가지고 칼슘을 많이 섭취하면은 평생 갈 수 있는 골 밀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유를 복용하는 건 꼭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우유, 멸치,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들 아이들 청소년기 때 많이 먹여야 됩니다. 평생의 뼈 건강이라고 합니다. 오늘 허 원장님 너무 좋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미 떨어진 골 밀도를 다시 올리기 위해선 칼슘제와 비타민 D만 복용해도 충분하다. 저는 O일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이것도 아닙니까? 네. 이 두 개를 복용하면 충분히 올릴 수 있다면서요? 네,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골 밀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 골다공증 약도 필요합니다. 다만 골 감소증이 있는 여성분들이 칼슘이 부족할 경우에는 골 밀도가 급속하게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 골 감소증이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공급해가지고 뼈가 약해지는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칼슘은 영양제로 먹는 것보다 무조건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 난 O 할래. 원장님. 오!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필요한데 칼슘을 영양제로 섭취할 경우에는 석회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심뇌혈관 질환에 문제가 일으킬 수가 있다는 논문도 있고요. 아하. 하지만 그런 논문들이 다 이렇게 서양, 우유나 치즈, 요플레를 많이 먹는 그쪽 사람들에 해당이 되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칼슘이 좀 부족합니다. 아하. 그래서 영양제로 보충이 필요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식품 상태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 그렇죠.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부산 우유 협동조합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비강유업이라든지 마고 계십니다. 건강팀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키크에다 하나 탁 주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비타민 D는 매일 약으로 챙겨 먹는 것보다 주사를 맞는 게 더 좋다. 이건 아니지. 이거 너무 쉽다. X. 그렇죠. 주사는 링거 같은 거예요? 그 복부에 맞는 주사제고요. 이 문제를 낸 이유는 주사를 맞으러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외래로 해가지고 일단은 비타민 D 주사를 꾸준히 맞으러 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만들었고요. 일단은 주사로 맞는 것보다는 약으로 먹는 게 더 낫습니다. 일단 주사를 맞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고용량 한 200배 정도의 비타민 D가 들어오게 되고 이게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사보다는 먹는 약이 낫습니다. 네. 저는 한 문제 정도 틀렸나요? 여러분들 몇 문제 맞추셨습니까? 성적표 집으로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 당리동에 위치한 건강내과의원의 내과 전문의 허진 원장님과 함께 우리 뼈 건강을 결정짓는 칼슘 그리고 비타민 D 제제에 대한 이야기, 다양한 건강 기능식품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녹화 어떠셨습니까? 네, 매우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네네. 저도 많이 배우는 기회였고 제가 아는 지식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매우 보람찬 방송이었습니다. 네. 병원 찾아오시는 길 그리고 함께 해주실 우리 또 앞으로의 환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외래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은 환자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치이다 보니까 영양제를 추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예.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다른 영양제는 다 필요하지 않다. 근데 꼭 드셔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와 칼슘제라고 꼭 이야기를 합니다. 네. 비타민 D와 칼슘은 뼈를 위해서 꼭 섭취해야 될 중요한 영양제입니다. 이건 저희 엄마한테도 꼭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여러분도 어머님들께 꼭 전화 한 통 드리시고요. 그렇죠. 병원 위치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사하구 당리동에 있습니다. 네. 예, 사하구청 근처고요. 비타민 D, 칼슘, 그 외에 내과적 질환 궁금하거나 상의 받을 게 있으면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잘 진료를 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유쾌한 시간 함께 가져봤고요. 건강 팁은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한 뼈 건강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해보죠. 우리는 건강 튜브!